안녕하세요, DC바이크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용품들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품들 중에서 가장 선호가 되는,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품들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자전거에서 가장 필요한 용품은 무조건 헬멧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헬멧은 당연히 안전에 관련돼서는 헬멧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헬멧이 이제 불편해서 처음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 헬멧은 그 자전거의 사고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을 때 이 헬멧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큰 제품입니다. 이 헬멧은 뭐 어떤 제품, 고급 제품, 저가형 제품, 뭐 어떤 디자인, 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보통은 헬멧 같은 경우에 써보시고 착용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착용할 수 없을 때는 가격에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중저가의 저렴한 모델부터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고급 브랜드 제품을 쓴다고 안전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항상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헬멧들은 KC 인증, 안전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니까 어떤 제품이든 꼭 헬멧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게 되면 그 안에, 그냥 헬멧만 보통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모자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에는 땀을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헬멧 안쪽에 보면은 이런 패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패드에 이 세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헬멧을 쓰던지 이 패드 세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모자로 어떻게 보면 땀바지 역할을 하는 이 모자를 하나 쓰시고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을 사용하실 때 보통 헬멧, 고글,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기본 품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고글 같은 게 멋으로 쓰는 것보다는 막상 도로 주행이나 자전거 주행을 해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날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주행 중에 많이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방지하는 용도, 그다음에 뭐 당연히 낮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이런 고글 중에서 특히 변색 고글,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으면은 까맣게 변하고요. 야간에는 검정색의 렌즈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투명 렌즈 아니면은 노란 렌즈 등 야간용 따로 고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야로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색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도 멋으로 쓴다기보다는 이물질, 입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야간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라이트와 후미등, 최근에는 보통 이제 충전식 라이트와 후미등들로 나와 있어서 밝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뭐 어떤 루멘을 따진다, 어떤 밝기를 최대한으로 따진다, 이런 거를 보통 보시기보다는 밝은 라이트들은 그만큼 건전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최대한 밝기로 썼을 때 건전지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통 라이트를 써보면 그 정도밖에, 충전식 라이트는 러닝 타임이, 지속 시간이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써야 하나, 이거를 생각하신 후에 러닝 타임이 긴 제품을 쓰시던지, 아니면 밝기가 이 정도, 최대한 밝기를 이 정도 밝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신다든지, 여분의 배터리를 하나를 더 추가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라이트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크기, 뭐 어떤 이 거치 방식, 핸들의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라이트는 어떤 고려사항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후미등도 마찬가지고요.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켜져 있는 모드도 있고 이런 깜빡이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후미등은 그래도 깜빡이는 모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안장봉의 굵기,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어떤 용도, 그 다음에 이 후미등을 안장봉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장 뒤에 이렇게 안장 가방이 있는 경우에는 또 후미등을 안장봉에 겹쳐서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장봉의 높이에 따라서 이런 가방류를 설치했을 때는 어떤 후미등을 이렇게 클립 형태로 끼는 후미등을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자전거를 사면 새 자전거의 그 도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 도난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자물쇠들을 보통 많이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자물쇠는 어떻게 보면 휴대성이 용이한 것들이 가장 선호가 됩니다. 사실상 이런 와이어의 두께, 와이어가 이 정도 이렇게 얇은 두께, 그 다음에 실제 뭐 와이어가 이 정도 두께, 이렇게 큰 두께에 따라서 뭐 도난 방지 효과가 크다, 작다,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막상 이런 와이어 제품들은 도난을 한다, 그러니까 훔쳐간다,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번에 아주 그냥 아주 쉽게 잘리냐, 아니면은 두꺼운 거를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잘리냐, 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다가 자전거를 계속 놔두고서 노출을 해놓고 자물쇠 하나에만 맡겨놓고서 도난을 방지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그 자물쇠는 혹시 도난 방지가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실제 이런 와이어 키보다는 무게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철근 관절의 관절키, 철근 키, 그러니까 쇳덩어리로 된 자전거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물쇠들은 굉장히 도난 방지 효과는 좋습니다. 잘라가기가 사실 그런 모델들은 전문으로 훔쳐가는 사람 빼놓고는 정말 그런 류의 자물쇠, 관절키들은 잘라서 이걸 훔쳐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관절키를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갖고 다니는 보관 형태나 실제 묶었을 때 어떤 기둥에 묶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간단한 소형의 자물쇠들이 굉장히 선호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폰들을 많이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나 이제 뭐 휴대폰을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시기도 하고, 당연히 뭐 전화 용도, 어떤 웹 용도, 엄청 많은 용도로 휴대폰을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휴대폰 거치대는 최근에는 이렇게 휴대폰들이 커지고 뭐 다양한 회사의 모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딱 특정 모델에 맞는 모델보다는 호환성이 많은 모델들이 선호가 됩니다. 특히 이런 바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좌우로 늘려지고 좁혀지는 모델로 웬만한 그 스마트폰들은 다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선호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핸들 모양에 따라서 이런 클램프가 몇 미리까지 지원되는지, 아니면 그 안쪽에 클램프 두께 조절하는 게 있는지, 그런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세로, 가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로에 휴대폰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식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장갑을 사용을 하냐 안 하냐, 장갑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장갑의 주된 목적은 손에 라이딩을 했을 때 땀이 났을 때, 이제 뭐 천천히 다니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빠른 스피드로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손에 땀이 나고, 뭐 특히 여름에는 더 땀이 나게 되는데요. 그 땀에 의해서 이제 손이 이탈, 그래서 낙차의 위험이 있고, 또한 손의 통증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장갑은 낙차 방지, 또 이렇게 패드들이 보통 대부분 자전거 장갑에는 이렇게 패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오는 이 충격 완화, 이런 노면에 오는 충격들을 방지하고, 그립감, 손에 그립이 밀착되는 그 그립감이 위해서 장갑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장갑은 보통 자전거 장갑은 안쪽 면이 이렇게 인조가죽 형태로 보통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조가죽 형태는 자주 빨아서 쓰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빨래 정도 하셔서 한철, 뭐 1년 이 정도 사용한 후에는 대부분 이제 다시 새 장갑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갑도 비싸고 뭐 고급형의 꼭 장갑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비싸고 좋은 장갑들도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보통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본적인 장갑을 쓰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크게 자전거 장갑, 등산 장갑이 아닌 자전거 장갑은 어떤 모델이나 그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자전거 장갑의 안쪽 엄지손가락 부분은 항상 땀 닦기용 이렇게 수건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갑의 신축성이 보통 있어서 성인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는 보통 라지 사이즈, 여성인 경우에는 뭐 M 사이즈, 웬만하면 스몰 사이즈가 있으면 여성분들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스몰 사이즈가 좋은데, 장갑류가 이렇게 뭐 그 사이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장갑에 손을 맞춰서 쓴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루즈하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보시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엉덩이의 통증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보면은 그 자전거가 요새 최근에 나온 자전거들은 안장이 굉장히 좁고 패드가 두께가 얇은 형태의 모델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자전거 무게를 또 가볍게도 만들고 또한 자전거의 모양도 좋게 하지만 이제 자전거 실제 페달을 굴릴 때 페달링에 이제 허벅지에 걸린다던가 이런 페달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렵한 형태의 안장이 기본 장착되어서 자전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안 타시던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엉덩이에 통증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패드 바지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패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드의 두께에 따라서 뭐 두께나 뭐 이제 이런 재질, 젤 패드, 젤리가 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말랑말랑하거나 좀 패드가 좀 더 두꺼운 이런 모델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패드 바지들은 내가 실제 그냥 평소에 입던 이너웨어 사이즈로 보통 사용을 하시면 이 모델들도 대부분 다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착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다만 이제 자전거 의류 같은 경우에는 몸에 밀착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너웨어 사이즈로 입었을 때 이게 이너웨어보다는 보통 좀 타이트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 정도가 보통 자전거 처음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구비하는 품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제 자전거 용품을 구매할 때 이제 내 소지품들을 어디에 넣냐? 뭐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뭐 휴대폰 거치대가 없으면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소지품을 넣는 가방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안장 가방이라고 하고요. 안장 가방은 안쪽에 이제 자전거를 어느 정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타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분의 튜브, 이제 이제 펑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니까 여분의 튜브, 그다음에 펑크 패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조그만 간식들, 그다음에 당연한 소지품 이런 것들을 많이 안장 가방, 이 안장 뒤쪽에 안장 밑에 붙이는 안장 가방류 아니면 자전거의 앞쪽에 프레임에 사용하는 프레임 가방 이런 류의 소형 가방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소지품을 가지고 항상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탈 때 어느 정도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가방의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먼저 그냥 가방이 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으면은 모양새는 좋고 이제 심플한 모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작으면 또 이제 그만큼 소지품을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항상 여러 번 어떤 제품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안장 가방이냐 아니면 프레임 가방이냐 어떤 가방류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전거를 출퇴근을 어느 정도 거리가 돼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펑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펑크 패치로 펑크를 중간에 때운다 이런 거는 약간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분의 튜브, 또 특히나 튜브가 그냥 구멍이 나면은 패치 갖다 붙이면 되지만 구멍이 아니고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패치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분의 튜브, 이제 당연히 튜브를 교체하시려면 타이어를 다시 장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어 레버, 타이어를 빼고 다시 끼일 때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이런 타이어 레버, 당연히 또 펑크가 났으면 다시 공기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화된 펌프, 자전거 펌프 이 정도 많이 또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도로 주행이나 이제 같이 라이딩을 같이 하는 승차자가 있다, 동행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자전거 도로나 어떤 도로 자체들이 아주 넓게 보통 돼 있진 않다 보니까 뒤에 이제 선두가 뒤를 보는 경우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거울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죠. 이런 사이드 미러들을 많이 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는 자전거도 차량과 같이 우측 통행을 하다 보니까 핸들의 좌측에 한쪽에 사이드 미러를 보통 장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보통 달진 않고 좌측에 사이드 미러 하나를 장착해서 후면에 승차자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전거 용품들이,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필요한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게 있어야 되면 또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면 또 저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차후에 내가 실제 주행을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나 이게 있어야 되나 필요에 의한 제품을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그래도 자전거 용품을 내가 처음인데 정말 모르는데 일단은 산다 하면 적어도 헬멧,
헬멧만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헬멧은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이런 자물쇠, 화장실이라도 가고 잠깐 사용하실 때 쓰는 자물쇠. 도로 주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간 주행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꼭 라이트류. 정말 야간에 갑자기 뭐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조명이 있는 길에서도 조명이 없는 자전거가 갑자기 훅훅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이 용품은 필수 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용도에 의해서 어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걸 쓸 수 있고 저런 걸 쓸 수도 있지만 항상 헬멧과 안전용품, 안전에 관련된 헬멧, 그 다음에 야간 주행이 혹시 꼭 있다면은 라이트와 후미등, 그 다음에 잠깐이라도 내가 자전거를 묶어야 하고 외부에 계속 놔두는 걸로는 부족하지만 잠깐이라도 묶을 수 있는 자물쇠, 이 정도는 처음에 사용하기에 필수적인 자전거 용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